이 4차 혁명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이 들어온 이 4차 산업혁명들의 핵심 기술이 하나 둘씩 발전이 됐을 때 우리 투자에는 엄청난 메리트, 그리고 이미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을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2강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자, 갑자기 보시는 분들은 왜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왜 나오지? 그리고 무슨 열강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내용을 이제 스타트를 해버리시면, 자, 오늘 제가 첫 번째가 연구원발 꿈의 신소재 열풍입니다. 최근에 연구원발 꿈의 신소재, 자, 제일 처음에 먼저 스타트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LK, 그죠? LK-99로 이렇게 스타트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를 뭐 초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쪽에 바로 이 초전도체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초전도체 열풍이 있는데, 근데 초전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열 손실이 없다는 부분과 이제 자기성이죠.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극저온에서 가능했는데, LK-99가 가능한 게 이제 상온에서 가능하면서, 예를 들면 모든 부분들이,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저항이 0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산업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초전도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초전도체에 사용될 수 있는, 자, 선에 보면 리튬도 있죠. 자, HBM. 이건 뭡니까? AI 컴퓨터죠. 근데 옆에 보면 또 AI도 이렇게 다. 왜냐하면 이 AI가 발전될수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초소량, 그러니까 마이크로분의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보통 마이크로 1만 분의 1이라고 하죠. 이런 장치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면 자동차, 진단키, 그러니까 산업 전 부분에, 거의 모든 부분에 이 초전도체가 들어가면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맥신이죠, 여러분들. 자, 2011년에 처음 발견된 2차 평면 구조를 가진 사라막 물질이 전이금속, 탄소 또는 질소가 결합해서 원소 두께층으로 구성된 신소재, 이게 바로 맥신인데, 이 맥신은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서 말단에 존재하는 수산학이나 산소리의 친수성을 때 용액 공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카이스트가 이번에 이제 공정 단순해서 이제 대량화에 성공했다, 그죠? 그러면서 리튬 항전지에 적용한다. 그런데 맥신 같은 경우 티타늄과 탄소가 2차원 구조로 층층이 이렇게 나노 물질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고 유연성이 뛰어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꿈의 신소라고 했던 그래핀 있지 않습니까? 그래핀 흑인의 한 층에서 떼어난 2차원 물질이라고 한다면, 얘는 티타늄과 탄소가 2차원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래핀과 함께 정말 신소를 주목받는 게 바로 이 맥신이죠. 근데 이번에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미 이 국내 연구진이 맥신 기반 고성능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대량 생산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걸로 맥신 기반에서 고성능 리튬 이온 전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이 배터리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밖에 안 됐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대량 생산한다? 2차 전지들 또 한 번 난리가 나겠죠, 그죠? 특히나 이 맥신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 중에 하나지요. 인터넷.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이제 마이크로 LOT 장치가 개발돼야 돼. 100만 분의 1.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맥신이나 앞서 얘기했던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히트쳤던 게 양자 컴퓨터였지, 그죠? 양자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쪽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완전 그런 꿈꾸는 정말 그런 슈퍼컴퓨터, 지금의 이제 기존의 컴퓨터랑,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슈퍼컴퓨터. 요 중간에 이 컴퓨터에서 슈퍼컴퓨터를 가기 위한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구조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는 1과 0 이걸 뭐 켰다 하면 이걸 껐다 이런 신호를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오지 않아.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00만 배 더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상온 관련해서 그 작동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쓸 후보 물질이 이 확인할 때도 진짜 우리나라 연구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안타깝게 그 과학 관련해서 연구 자금보다 대폭 상감이 됐지만 정말 우리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초도 맥신 그 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쓸 물질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근데 양자 컴퓨팅, 양자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강을 했던 이 모든 소재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다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들어갈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술 패권으로 가는 이 양자 컴퓨터 또 하기 위해서는 발전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블록체인. 그래서 금융이나 산업의 최적의 결과를 도출내기 위한 경로를 만들 수 있고 제약이나 화학 등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모든 초원적인 결과를 기존보다 어떻게 100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총 이거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디지털의 대전환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디지털 데이터와 디지털과 질적으로 다른 총체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기존의 상품, 소비자,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디지털에서 변화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디지털화는 디지털 데이터를 마련된 정보 기반의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걸 지금 또 열풍을 했던 게 전일 방송했던 생성형 AI죠. 업무율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기술에 통해 각지에 분산된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활용 시장 수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한마디로 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한 기술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그다음에 맥신, 양자 컴퓨팅 다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되는 거의 시점에서 지금 열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신기술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겠죠. 4차 산업혁명 보시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등등 차세대 산업혁명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 했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으로 이슈화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뭐다? 디지털 대전환이 된다는 거죠. 먼저 지금 보시면 이제 인더스트리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차 산업의 핵심은 뭐죠?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과 기계화로서 기존의 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조업,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산업 생산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그죠?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화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870년부터 시작돼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밤낮으로 더 대량 생산이 된 거지, 그죠? 대량 생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을 지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인터넷이 이끄는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이 생산 시스템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좀 1차, 2차에서 보면 이제 3차부터는 진짜 컴퓨터라든지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하면서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이 4차 산업혁명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산업상의 변화다. 그러니까 3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이라면 이제는 이거는 뭡니까? 지능적이다, 창의적이다,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겠죠. 이 4차 산업혁명이 핵심 기술들, 뭐 이 순서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세 가지가 대표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죠. 갑자기 빨리 하니까 안 된다, 그죠? 초연결, 그 다음에 초지능, 그 다음에 초융합.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지능적으로 AI적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융합되고, 이게 다 뭡니까? 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이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이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은 다 나오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이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 한마디로 스마트 시스템 꿈꾸는 우리가,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공 기반을 해서 데이터가 다 주고받으면서 우리 밖에 있으면서 야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에어컨 켜줘, 이런 모든 우리가 이런 것 연결된 게 사물 인터넷이다. 이걸 발전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빅데이터도 클라우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럼 두 번째가 빅데이터. 다 연결돼.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왜 이런 이 4차 산업이 이게 세 가지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는 아시다시피 생산자인 양이 많고 생성도 빠른 비정형 데이터. 근데 계속 쌓이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일정 형식에 맞게 정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율주행자도나 기타 각종 기계 장비 등에 대해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클라우드입니다. 그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컴퓨터 자원 등을 기존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PC나 스마트 같은 것에 하드웨어에 두지 않고 이것 중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겠다. 이 개념에서 이제 마이데이터까지 개념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한쪽에 이렇게 한 업체에다, 한 기업에 이렇게 매여 있다면 이게 이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시죠?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의 이해 등 모든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가 있다. 뭘로 합니까? 어제 얘기했던 파라미터 매개화 변수를 학습을 해서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창의적인 생각까지 그대로 하는. 그래서 이 챗GPT가 열풍으로 해서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 달 걸릴 리포트를 하루 만에 해결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빨리빨리 연결되고 이게 개발될수록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정말 완벽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의 이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뭐 뒤에 나올 뭐 로봇이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알아서 다, 여러분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4차의 핵심 기술이면 인공지능 스피커, 챗북, 쇼프, 그다음에 뭐 자동 번역기,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등 이 인공지능 기반의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침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인 운송수단, 뭐 자율주행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론, UAM, 도시 항공교통, UAM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카메라, 센서, GPS 정보 등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스스로 주인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를 운전하고, 드론 같은 경우도 조종사가 없이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고, 여기에 초전도체 기술도 들어갈 거고 맥신 기술도 들어가고 양자 컴퓨터 기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공학입니다. 뭐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가정용 청소 로봇, 전쟁에 투입된 전투 로봇,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 나노 크기의 극미세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앞으로 있죠. 그죠? 지금은 물론 서비스 가정용 이 정도지만 전투,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로봇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술이 접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코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은 뭐 뒤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위에 얘기했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같이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를 P2P 방식,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위변조를 불가능하고 건의 있는 중기관이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와 데이터의 처리,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4차 혁명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블록체인을, 그게 이제 코인 관련해서 코인 회사라든지 코인 거래, 이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건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류가 미래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근데 암호화폐가 물론 쓰레기도 많지만, 그죠? 쓰레기도 많지만 암호화폐가 없어진다? 다른 쪽, 안 좋은 쪽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자, 기존 컴퓨터로 연산하기 어려웠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 그래서 제가 기존 컴퓨터, 슈퍼컴퓨터 중간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이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암호라든지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 속도가 빠른데 보안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같이 발전해요. 양자 컴퓨터 발전에는 앞서 얘기했던 뭐 소자 물질도 있지만 블록체인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팅이죠. 이 3차원 프린트를 이용하고 싸고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본인만의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본인만의 음식이라든지 뭐 본인만의 집,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봤죠. 본인에게 맞는, 갑자기 어디 지금 뭡니까 쭉 한 바퀴 쭉 했는데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나왔던 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치료하겠습니다 쭉, 이게 바로 3D 프린팅이에요. 복제인간도 충분히 미래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올해가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이런 게 난리 났다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메타버스 열풍 기억나십니까?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 그죠? 이 메타버스에 또 필요한 게 뭐죠?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VR, AR, MR, 가상, 증강, MR까지, 그죠? 이 모든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자, 그리고 핵심 기술의 마지막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냥 원스톱, 뭐 설계, 개발, 제조, 유통,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 정도까지라고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한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생활해서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뭘로 합니까? AI가 지능형 생산 공장으로 해서 정말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으면서 다 이런 품질부터 모든 것을 갖추는 이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살지 그냥 막 움직이는 종목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깨달으셨을 거예요. 2년 전에 메타가 얼마나 큰 열풍을 느꼈습니까? 그때 뭐 블록체인 종목들, 이 코인, 암호화폐 코인들도 엄청났고 주식 종목도 엄청났어요. 그때 메타는 주로 이제 게임 종목이 날라갔죠. 근데 이번에 보면 또 특히나 초전도체, 물론 맥신이라든지 양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덜 올랐지만 초전제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속도 안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을 기술들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4차 산업산업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게 메타버스가 등장된 이 배경을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 상호 영향을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얼마나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 세계가 하고 가상 세계 이 대안, 현실도 중요하고 가상까지 넘어가면 좀 미친놈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의 이 대안, 제2의 현실이 바로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바로 이 4차 산업의 좀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죠? 어떤 부분입니까? 메타버스 시대, 그죠? AR, VR, MR,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이런 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면. 자, 지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포함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만 자동화 공장 도입으로 재편된 블루 칼라에서 이제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국내 일자리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자동화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 저출산, 지역경제 붕괴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문명이 된다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아직 이 초입 단계에서 많은 신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 생산형 AI를 포함해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자동화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일자리는 25%씩 절반 이상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의 방아쇠에 당기기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바로 이 스마트폰이 특히나 2007년에 고 스티브 잡스의 이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방아쇠를 뜯, 4차 산업이 꿈에 그리던 이 4차 산업이 그냥 우리가 영화나 이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점점점 하는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 특히나 아이폰이 이거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휴대폰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죠? 그때 정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자,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발전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부터 1인 최소 1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쉽게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한 IT 기업들의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떴던 기업이 바로 팡입니다. 팡.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시대 때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온 거죠. 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에 우리는 코로나19라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재택 및 비대면 근무가 크게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바뀌는 시대가 오죠. 이 디지털 전환 시기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혁물, 내연기관차에서 모빌리티, 그죠? 테슬라가 흑자전환을 성공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내연,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가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미래 산업이 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아쇠를 당기게 스마트폰이 시작. 이게 아이폰. 그래서 먼 미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데요. 지금 스마트 인덱스 보고서의 이 분야별 진흥한 기술 분야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벌써 분야별 기술 진화 분포도 보면 특히나 이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쪽은 상당히 지금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환경에너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보건, 방범, 교육, 인구 통계, 물류, 도시개발, 시설, 문화관광, 레이저, 행정, 기타 등등 모든 산업에서 벌써 이렇게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가상화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4차 산업혁명들이 지금 조금씩 물론 아직 지금 가상현실의 블록체인은 정말 미비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벌써 이렇게 2022년에 이렇게 뿌리를 내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소재 관련해서 초전도체나 맥시너지, 양자 컴퓨터, 소재 물질들이 하나둘씩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더 빨리 된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의 지난 2019년에는 2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41% 확대됐고, 특히 인프라 실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72%나 50%.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진짜 핵심 스마트 시티가 있죠.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산업 단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72에서 58%까지. 실증은 72%까지 왔고 프로젝트는 58%.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벌써 50%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야가 점점점 확대되는 에너지, 환경, 헬스케어, 복지 점점점 가치 생산 발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면서 막대한 돈을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거는 기술이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미래의 세대가 어떤 공간에 어떤 생활을 할지 4차 혁명 시대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런 메타버스가 나온 게 기술은 참 좋은데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지 않습니까? 혼자 노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과 함께 공존해 나가는 법을 같이, 그리고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이 해결하면서 나아야지만 진정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 시대의 유명한 직업들, 이 직업들이 4차 산업의 유명한 회사고, 이런 유명한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미래에 또 아이들은 그런 쪽에 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릴 걱정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순서에 상관없이 첫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4천 사람의 핵심 중에도 핵심이 됩니다. 그죠? 자,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 지식을 기계에 배우도록 한 뒤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게 만들면서 이런 다른 지식들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갖는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는 전문가가 연구소나 기업체 이런 데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과학, 공학, 심리학, 내학,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산업에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해 주는 지금 7가지 이 직업들이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까지는 뭡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분석 기술을 토대로 한 IT 산업의 차세대 플랫폼이 제3의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 도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모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걸 하면서 응용을 하겠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 개발자들이 뭡니까? 앞으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가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전략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등 새로운 IT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 창출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점점 넘어가는데요. 특히나 향후 모바일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고용이 계속 증가할 거고, 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범자 사례가 네이버나 카카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가 한번 움직였고, 응용 소프트 개발자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 로봇도 지금 올 초부터 삼성이 얘기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도 엄청 떴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에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데, 인내를 가지고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똑같이 오고 판단한 이런 쪽에 하는 것을 그걸 이 로봇공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공학자는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로봇 업체, 로봇을 이용하는 제품을 자동차에서 가전회사, 반도체사 등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로. 근데 이게 앞으로 인간을 대체하면 공장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 로봇의 관리 책임자나 군대나 로봇, 전투 로봇,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앞으로 로봇 공학자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쪽이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은행이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산업이라는 거죠. 발전 산업. 자, 그리고 여러분 가상현실 전문가, 그죠? 지금 메타버스로 이걸로 보면 우리는 또 열광을 한번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3차 모델링 관련해서
가상의 시공간, 가상 시스템, 그리고 그 땅이 엄청난 돈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특히나 AI, VR 이 관련,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 관련해서 했고 AI, VR까지는 아직 크게 안 떴거든요. 향후 이 AI, VR 기업 중에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게 주식도 될 수 있고 블록체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 보호 전문가입니다. 자, 조직이 정보가 제대로 보였는지 취약점을 분석해서 새로 해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연결되는 게 바로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양자예요, 양자. 앞서 지금 이 인공지능 전문가부터 지금까지 정보보호, 이 정보보호 전문가 관련 쪽에서는 아직 주가가 뜬 게 없어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쪽, 이런 특히 정보보호 전문 일하면서 이쪽도 한번 앞서 얘기했던, 그죠? 가상현실 중에서 AI, VR이 아직 남아있고, 이 정보보호 전문가도 남아있는 거야. 단, 이게 양자 쪽이야. 자,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대량으로 빅데이터를 사람들 수집하고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 금융 분야, 유통 분야, 그죠? 그 다음에 제조 분야, 서비스, 의료업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다양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 MS, 오픈 AI 이런 쪽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수요도 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변호사, 의사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보다 앞으로 이런 쪽이 더 유망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 정말 또 특히나 다양한 쪽이 됩니다. 그죠? 다양한 쪽이 되고, 사물 인터넷, 이 사물과 관련해서 공간에 연결된 이런 부분 분명히 제가 앞에서 얘기되니까, 이게 또 보면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주로 농산물, 자동차 산업, 강세, 에너지, 재생, 헬스케어 보드 있고,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스마트 시리, 스마트 물류, 공항, 출입, 인사, 정보, 환경 관련해서. 근데 아직 이 사물 인터넷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도 다 연결이 돼. 하나하나씩만 하고, 이 통틀어서 사물 인터넷 아직 우리나라 전문 기업 저는 좀 없다고 보는데, 이 관련 쪽에 LG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LG CNS하고 LG그룹이. 엑사운, 그죠? 엑사운 이걸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산 ATM 이걸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4차 산업의 핵심이 돈이 되고 터지면 엄청난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죠? LCN에서 가지고 상장도 안 한 거지.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관련된 기술들, 지금 초전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맥신, 이런 것들 물질 말고 지금 아직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차 혁명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이 들어온 이 4차 산업혁명들의 핵심 기술이 하나, 둘씩 발전이 됐을 때, 우리 투자에는 엄청난 멘트, 그리고 이미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을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자, 그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투자 캠퍼스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또 이 방송이 적합하다 하면 방송도 하시고, 또 짧은 내용 같으면 댓글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차 혁명 왜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1000명 달성이 20명 남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꼭 1000명 달성 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